페이지부터 이제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무권대리에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어야 이게 뭐죠? 무권대리다. 따라서 대리인이라고 현명 안 하면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뭐일 수는 없죠. 무권대리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두 가지로 나누죠. 두 번째 정리할 거죠. 협의의 무권대리. 이게 원칙적 무권대리의 형태고 내용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뭐죠? 협의의 무권대리인데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바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죠? 상대방이 선택하게 되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무권대리인에게 고의, 과실은 필요가 없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의 뭐죠? 고유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의 공통된 내용이죠. 첫째,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가 있다. 추인하게 되면 첫째,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 유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소급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추인의 뭐죠? 상대방이죠.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최고할 수가 있죠. 일단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최고를 했는데 말을 씹는다.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이때는 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요. 요 철회는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다만 항상 조심할 것은 요 추인을 누구한테 했어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가 있다는 점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현대리라고 하죠. 따라서 표현대리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다. 따라서 무권대리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표현대리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나머지 내용 추인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고요.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책임질 만한 특별한 뭐가 필요하죠? 사유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유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취지고요. 여기서 주의하시고 두 가지입니다. 요 수요에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대리점이다, 특약점이다 라고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충분하고요. 두 번째는 임의 대리에만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성립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요건이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요. 요 권한은 기본 대리권인데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요. 결론은 뭐죠? 종류 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그만이고요. 또 넘은 행위도 뭐죠? 종류 불문이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고 언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대리 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끝이죠. 이건 뭐 이미 법전들이 다 적용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입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이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표시된 것을 넘으면 이때는 뭐로 오게 되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로 오게 되고 소멸된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까지만 정리하시면 퍼펙트입니다. 이 정도죠. 그렇죠? 자, 문제를 풀어보죠. 8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X. 모든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못한다. X. 명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 X.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네요. 그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 추인을 거절한 후라도 상대방이 철회 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있다. X. 4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나 일부만을 본인이 수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행을 수령한 것은 결국 뭐예요? 추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묵시적 추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무권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 확답을 체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받지 못한 때는 이게 X죠. 왜냐하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예요. 따라서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이 도달되지 못한 때에는 추인을 뭐죠?
거절한 것으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9번 문제 옳은 걸 찾네요. 1번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맞죠?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에 성립되면 무권 대리인이 뭐죠?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이행할 청구할 것인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죠. 이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고요. 이 3번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죠. 5번 무권 대리의 경우 법률 요건 본인의 추인 여부 관계없다. X죠. 그죠? 10번입니다.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 확답을 채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이 청구할 수 없다죠. 없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니까 본인에게는 뭐가요? 효과가 기속되지 않고요. 따라서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죠. 이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러면 추인을 누구한테 한 거죠?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죠. 그러면 선의의 상대방이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원래는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하였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은 의미가 없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5번 묵시적 추인,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필요하죠.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 냅두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돈을 받는다든가 이행을 수령한다 같은 이행으로 볼 수 있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묵시적 추인이 됩니다. 11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1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인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으면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게 되니까 그 표현들의 권한을 넘은 대리가 있었을 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표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복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됐기 때문에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에 복대를 선임하여 복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오, 맞죠. 언제를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 당시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4번 본인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이 무고하셔야 한다. 맞죠? 셋 다 결국은 뭐예요? 상대방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고하시려야 되는 거죠. 5번 교회의 대표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되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근데 교회 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이고 총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이 뭐죠? 모든 것을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죠.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이용 개량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처분 변경도 뭐죠?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따라서 총유물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다 무엇을 통해서만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가 뭐가 될 수는 없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만약 이 사람이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팔아먹는 것은 뭐가 돼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되겠죠. 근데 보존행위도 대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 오, 맞죠. 2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들에도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점이죠. 3번 제3자라 하면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표현들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승계인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승계인은 표현들의 성립을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맞죠? 종류 불문이니까요. 5번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의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는 어디 있나요? 선이 무과실이죠. 결국 누가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13번입니다. 대리와 사자 차이점 뭐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대리인,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누구죠? 사자.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1번이죠. 왜요? 스스로 의사 결정하지도 않고 스스로 법률 행위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2번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마찬가지 논리로 3번 차고에서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사자에서 차고는 본인의 의사와 사자를 표시를 비교한다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이 답인데 하자 문제는 대리인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하고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X입니다.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결정하죠?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사자에서는 본인이 의사결정하니까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숙권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숙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다. 맞겠죠? 2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숙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인데 숙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숙권행위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백지 이임장도 유효한 숙권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숙권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 대리권에 기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맞나요? 이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건 많이 했거든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를 했고요. 대리권을 주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기초적 내부관계. 그래서 뭐가 많이 했죠? 뭐 위임, 뭐 도박 채무를 변제를 위한 거 뭐 이런 거죠.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숙권행위는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대리인이고 을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죠? 유권대리다. 이거 많이 했죠. 이게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숙권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숙권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니까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업할 때 능동 대리가 뭐예요? 주된 곳이고 수동 대리는 뭐예요? 부수적으로 쫓아하는 거다. 수동 대리, 능동 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죠? 틀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1번 수동 대리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왜냐하면 대리는 뭐예요? 능동 대리고 다만 부수적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2번 수동 대리란 의사 표시를 상대방이 하는 경우 하는 대리는 뭐죠? 수동 대리가 아니라 뭐죠? 능동 대리고요. 3번 수동 대리인도 물론 행위 능력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4번 공동 대리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능동 대리만 공동으로 하면 되고 수동 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5번 수동 대리도 당연히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넘기셔서 16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 자, 보존행위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못합니다. 뭘 못하죠? 처분행위를 못하죠. 그럼 처분행위를 찾으면 되겠네요. 3번 어떤 과학과 타인의 과학과의 교환은 처분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죠. 17번입니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인 숙권행위는 누가 한 거죠? 본인이. 따라서 숙권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2번 통상의 임의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X죠. 원칙적으로 뭐죠? 임의대리지만 능동대리지만 수동대리할 수도 있죠. 3번 피한정 후견인이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후견 개시심판이 있으면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은 뭐죠?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매매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금을 수령할 수가 있고요.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등기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하죠. 니은번 법원의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입찰행위는 유효하다. 니은번은 뭐죠? X가 되고요. 디귿번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 허락이 있으면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인데 제가 아까 안 적었는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뭐죠? 가능하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친권자가 자신의 재산을 본인에게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자기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능하고 뭐죠?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1번 친권자가 본인의 지위와 법정 들인 것을 지위해서 자기의 부동산을 미성년인 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하므로 자기계약은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해가지고 2번이 답이죠. 19번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오, 왜요? 스스로 매수인이 되면 이것이 뭐죠? 자기계약이고 자기계약은 금지가 되니까. 2번 쌍방대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3번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물론 뭐죠? 가능하고요. 4번 다툼이 없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등기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하고요. 5번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에 위반되는 대리행위예요.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무권대리입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죠.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X.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20번입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번은 개념이고요. 3번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이 허용된다. X.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 이행이 가능하죠. 부득이한 경우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일단 1번 대물 변제는 채무 이행이지만 허용되지 않죠. 2번 기한 미도로 채무의 변제도 채무 변제지만 허용되지 않고요. 5번 다툼이 있는 채무 변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툼이 없고 기한이 도래야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죠. 3번 선택 채무 변제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인데 주식의 명의 개선은 가능합니다. 근데 주식은 시험 문제 안 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주택관리다 시험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걸 내고기 때문에 답은 4번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22번입니다. 1번은 X입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공동대리가 되려면 예외적으로 별도의 공동을 하는 제한이 필요하죠. 2번 갑이 제한 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그러면 대리인을 선임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고요. 위임계약은 계약이니까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대리인이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없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소비 대참 이것을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행해. 그럼 임의대리잖아요. 근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을 위한 본인에게 효과가 없고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 행위인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의 의사표시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X.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됩니다. 5번. 본인의 사망 한 가지만 대리권의 뭐죠? 소멸사유입니다. 본인의 성년 후에 계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리인 자격으로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포괄적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무엇도요 대리권이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을 사용했다는 말은 대리인이 대리인을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1번 을이 대리권 남용을 한 경우입니다. 맞죠? 1번은. 그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2번 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남용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뭐의 일정이라고요? 유권 대리 일정입니다. 뭐가 아니죠? 무권 대리가 아니에요.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 뭐도 될 수 없어요? 표현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을의 대리인은 협의의 무권 대리행위 또는 표현 대리인 것은 아니다. O. 맞는 지문이죠. 4번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하여 5천만 원 채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다. 근데 항상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5번 병이 을의 배임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고 갑은 책임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요 23번 같은 문제 아주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항상 조심할 것은 유권 대리다. 따라서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뭐죠?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넘겨서 24번이죠. 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본인이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동하여 대리하여 함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것이죠. 2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것이 난 대리인의 배임 행위일지라도 대리권 남용이죠.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함이 원칙이다. 맞죠? 왜냐하면 대리권 남용도 뭐의 일종이죠? 유권 대리의 일종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그죠? 틀렸으니까. 다만 3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수권행위 철회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임의 대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고요. 5번 본인이 성년자로 되면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 당연히 뭐죠?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25번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죠. 4번 본인의 파산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 있죠.
본인의 성년 후분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2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대리인의 권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주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확히 맞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현명주의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 할 필요 없었죠? 현명할 필요가 없었죠. 따라서 상행위의 그 대리에 관해서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이죠. 근데 3번은 대리권 남용 반복적이고 4번 보시면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본인인 걸 가장한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현명. 대리권이 없으면 뭐죠? 현명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네요. 따라서 유효한 현명이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왜요?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7번입니다. 대리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1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죠. 미성년자라도 적법한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은 미성년자님으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나머지 2번. 현명은 명시적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3번.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표준을 하고 경설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하니까 궁박은 대리인을 표준한다. X가 되고요. 4번 원칙적으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잖아요. 따라 대리인만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3번 보시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얘기고 따라서 본인이 악이면 대리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악이어야 되니까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이 부지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28번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허위 표시와의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말은 들게 복잡하지만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고 했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4번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사의 흠결 혹은 사기 강박은 C를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이 지부지 선의 악의는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의무는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 선악도 누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뭐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은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해요. 그럼 의사가 일치되면 일치된 대로 당사자를 뭐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9번입니다.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민법은 다 뭐죠? 선관주의 의무죠.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선관주의 의무가 아닌 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기억하면 되는데 두 가지죠. 첫째, 친권자와 두 번째,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이죠.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뭐가 돼요?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억, 법인의 의사는 뭐죠? 선관주의 의무고 니은번 친권자는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고 디귿번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뭐가 돼요? 선관주의 의무고 리을번 무상 수취인 이거죠.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는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하죠. 두 가지 다 나왔으니까 미음번은 뭐죠? 선관주의 의무겠죠. 따라서 4번 기억, 디귿, 미음에서 2번이 답이 되겠죠. 30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에도 대리권 남용의 법리가 물론 적용될 수가 있고요. 2번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게 되고요. 3번 임의 대리는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죠? 면제할 수는 없다. 답은 그래서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5번 보시면 되겠죠. 3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왜요?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는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임의되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신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 관하여 임의되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다면 당연히 복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가 없겠죠. 3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는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맞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집니다. 4번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이 뭐죠? X죠. 5번 복대리인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넘기셔가지고 32번입니다. 문제 드럽게 많네, 그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몇 번까지 있죠? 41번, 그죠? 많이 안 내, 그죠? 문제 많은 이유는 뭐죠? 대리가 중요해서 그렇죠, 그죠? 이 정도는 완전히 껌식기죠? 32번입니다. 법률행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부 대리인이 대리의리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어요. 물론 이중 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나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표윤들이가 성립되려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해요. 병에게 표시를 했든지 그런 거 없죠?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든지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했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나요? 지가 스스로 서를 위조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뭐죠? 팔아먹은 거니까 요거는 수요에 표시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것도 아니고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죠? 표현들이가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답 2번도 뭐죠? X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멍해지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표현들이는 뭐죠?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다. 따라서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뭐죠? 표시라든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든지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하다.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3번 계약의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이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4번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그러면 을은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는데 병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다. X.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죠. 33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은 X죠.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는 선임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일단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들이가 될 수가 있고요.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표현들이도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대리는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할 문제지 대리인이 할 문제는 아닙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무과실책임이지만 선임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밖에 있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뭐죠? 법정 대리인이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죠.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34번입니다.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일단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데 문제는 병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대리인의 성년 후균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않으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고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 소급해서 유효합니다.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습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병정을 가한 추인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합니다.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 소급의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둘 중에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병이 선택하죠. 따라서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금반원의 원칙이죠.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추인을 뭐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넘기셔서 36번이죠. 무권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업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을 할 수 없다. X. 채권은 선의 상대방도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맞죠? 디귿번 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을 의지된다. X.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리을번 맞고 미음번 어떻게 해요?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채권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채권 니은번 읽어볼게요. 채권을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하며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 뿐 무권대리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추인은 본인이 할 문제죠. 무권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할 건지 않을 건지를 결정해다오라고 채고할 수는 없겠죠. 리을번도 맞죠?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채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37번부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